그럼 나는 그때 책을 찢었어. 버렸어. 혹시 나중에 까먹으면 어떡하지? 그냥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 원장님, 학창 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셨나요? 어떤 학창 시절 말하는 거지? 통틀어서? 전부 다? 네. 일단은 초등학생 때는 되게 좀 어리숙한 애였지. 세상 물정 모르는, 뭐 다 모르겠지만 정말 모르는 애였고, 중학교 때는 공부를 정말 못하는 아이, 그리고 그냥 왜 학교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애였고, 맨날 친구랑 놀기 바쁘고 오락실 가기 바빴던 그 친구였고, 그러다 중학교 때 어떤 계기 때문에 한 번 공부를 잘하게 됐어. 한번 공부 잘한 다음부터는 공부를 계속 잘했지. 근데 잘하는 것도 왜 잘하는지도 몰랐어. 그냥 하라니까 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좀 말 잘 듣는 생각 없는 그런 아이였지. 이게 내 학창 시절이야. 그럼 원장님, 예전에 의사가 된 이유를 촬영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럼 기억하지. 어떻게 그걸 까먹겠어. 그때 원장님이 이제 꼴등에서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그거 뭐야 하면서 찾아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치, 기억하지. 그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공부하는 방법을? 네. 일단 아까 그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그거를 물어봤잖아. 내가 의사가 되려고 했던 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어. 내가 엄마한테 엄마 나 그 여자랑 결혼할 건데 어떻게 하면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의사가 돼 라고 해서 나 의사가 뭔지도 몰랐거든 그때. 그럼 난 의사야. 이제 그렇게 이제 세뇌 스스로 그루밍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때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되려고 했었던 거지. 그러면서도 공부는 엄청 못했지. 중학교 때 전교가 700명이었거든? 근데 그 중에 내가 450등, 480등 막 이랬거든. 되게 못했거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시험을 잘 봐가지고 그때 전교 1등인가 하고 했어. 전교 450등이 전교 1등을 한 거지 그때.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공부하게 된 거지. 어떻게 공부하셨었나요? 일단 첫 번째 내가 머리가 안 좋아.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은 애가 공부를 잘하는 케이스거든. 그러니까 평균적인 지능 수준을 갖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된 방법? 이런 걸 얘기해주면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해주고 그 다음에 유료 서비스는 없나 이게? 일단은 사실 이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는 그 상대방에 대한 특성과 공부 스타일, 뭐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암기를 잘하는 사람, 하여튼 뭐 이런 등등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 맞아. 하지만 그 모든 경우에 그 공통적인 거가 있으니까 일단은 요걸 얘기 한번 해줘볼게. 일단은 공부를 할 때 뇌의 한계를 생각해보면 돼. 인간이 컴퓨터보다 잘하는 점이 있고 못하는 점이 있는데, 잘하는 점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걸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그걸 기억해냈다가 꺼내는 게 어려워. 컴퓨터는 10년 전에 있는 파일도 검색하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노하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고는 좋은데, 컴퓨터처럼 nowhere, 어디에 있는지를 꺼내는 게 어려워. 이게 끝이야. 그리고 노하우는 문제풀이 능력. 뭐 예를 들어서 야 저기 있는 짐을 이쪽으로 어떻게 옮길까? 야 그럼 이렇게 옮기면 되지. 이거 못하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웨어를 공부할 때 적용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모든 사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야. 또 들어보고 뭐 별거 없다 이러지 마. 지금 내가 얘기해주는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되게 구닥다리 방법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습득한 이 지식을 쇼톰하게 외우는 것, 뭐 벼락치기라고 하지. 공부하기 전날 외우면 다음날 기억나니까. 그다음 롱텀하게 기억하는 것. 롱텀하게 기억한다는 거는 되게 오랜 시간 후에도 기억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소설을 읽었는데 그 소설을 읽은 걸 말해봐라 라고 하면은 되게 더듬더듬거리면서 말을 하잖아. 근데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소설 같은 내 인생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막 주구장창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롱텀 메모리야. 이게 암이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롱텀 메모리가 머릿속에 많으면 그걸 조합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일들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내가 습득하고 있는 이 지식을 롱텀하게 내 머릿속에 안착하는 과정. 이게 내가 보기에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제 이 내가 지금 공부한 거를 롱텀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건은 반복하는 거지. A를 공부한 다음에 며칠 뒤에 또 A를 공부하고 며칠 뒤에 또 A를 공부하고 쇼텀 메모리를 반복해서 여러 번을 하면은 롱텀 메모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공부를 내용을 알려고 하는 거 말고 그 내용을 얼마나 짧은 주기로 반복해서 내가 이걸 공부하게끔 나를 설계하는 것. 이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거를 다음번 내가 까먹을 시점에 다시 이 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여기다 라벨링을 해놓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공부를 했어. 되게 열심히 외울 생각도 안 해. 그때 예를 들어서 오늘이 7월 5일이다. 여기를 공부를 했어. 그럼 거기다가 라벨링을 7월 21일 날 볼 거라고 딱 표시를 해놓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좀 갔어. 그럼 뒤에를 막 공부를 했겠지.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하려고 딱 앉았을 때 오늘이 7월 이제 20일이야. 그러면 그 전에 라벨링,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놓은 것 중에서 7월 20일자를 딱 펴. 핀 다음에 여기서 쭉 읽어나가. 쭉 읽어나갈 때 그걸 공부하려고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읽는 거야. 그러다가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장이라든가 내용들 있지. 거기는 이제 형광펜을 쳐놓는 거야. 그리고 그때 봤던 거였지는 그냥 넘어가. 이렇게 하면은 이걸 리뷰하는 시간이 거의 한 1, 2분도 안 걸리거든. 그리고 닫아. 아까 그 형광펜 쳐진 거는 외웠던 안 외웠던 상관없어. 그거는 나를 믿는 거야. 읽었으니까 외웠을 거라고. 그 다음에 또 라벨링을 이번엔 다음에 8월 1일 날 해놓는 거지. 그러면 아까는 전체 공부할 양에서 한 번 봤을 때 형광펜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형광펜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 페이지가 다 외웠잖아. 그럼 나는 그때 책을 찢었어. 그걸 버렸어. 혹시 나중에 까먹으면 어떡하지?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거야. 왜냐면 이걸 계속 놔두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4번 정도 반복을 하면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잘 안 까먹을 수 있어. 그러면 책이 계속 얇아져. 그래서 나중에는 책이 한 7장밖에 안 남아. 다 찢어버렸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 옛날에 했다가 까먹은 거 어떻게 해? 막 틀리는 거야. 그건 틀리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롱텀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종합적 사고가 된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꺼낼 수가 있어. 그건 믿으면 돼. 결국 이 과정이 노웨어라고 보는 거야. 또 이런 식으로 가지 못하는 과목도 되게 많잖아.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페이지를 자르거나 가위로 오리거나 해서 나만의 책을 하나 만들었어. 내 머릿속에서 유난히 안 외워지는 거. 그런 참고서만 하나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참고서 하나를 딱 들고 있으면 내 머릿속에는 지금은 없지만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은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는 내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좋은 성과를 놔뒀으니까 아마 이 방법이 공부의 노하우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외워야 된다는 그 부담감,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라벨링을 잘 붙이면 될 거라고 나 봐. 근데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이런 방법들을 구글도 제공을 하더라고. 내가 보고 옛날에 놀랐던 게 문제를 막 풀었잖아. 그러면 이제 틀린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틀린 문제를 사진 찍으면 거기서 문제 그 인쇄되는 활자 말고 그 위에 덧칠한 거 있지. 그거 싹 지워지더라고. 그냥 원래 새 문제집이 돼. 그러니까 그걸 또 모을 수가 있어. 그런 어플도 있더라고. 제가 딸 보니까 막 그러더라고. 이게 구글 아이패드로 막 공부하다가 마킹하니까 마킹한 것만 따로 보여.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좋아졌다 세상 막 이렇게 했었거든. 그때 나 때는 뭐 핸드폰도 없을 때였으니까 핸드폰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그때 핸드폰도 없었어. 삐삐 나중이야. 삐삐가 뭐야. 복사기도 그 뭐 집에 복사기 있거나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때는 틀린 문제를 손으로 막 문제를 적어서 오려가지고 이제 그걸 풀로 붙이고, 풀도 비싼 거였어.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밥풀 있잖아. 밥풀도 이렇게 으깨면 풀처럼 돼. 그래서 그거를 종이에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제 책에다가 딱 붙이고, 그러면 이제 밥풀 때문에 책이 이렇게 뚱뚱해져. 물론 풀도 있긴 있었어. 뭐 그렇게 가난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랬었죠. 그래서 요즘은 인간의 머리는 바뀐 건 없을 거야 아마. 롱텀 메모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에 오래 하지 말고 공부를 조금 계속 머리를 자극을 주는 방법, 요거는 안 바뀌었을 거고,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폼, 아이패드라든가 아니면 어플의 그 폼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생각보다 재밌고 말을 잘할 것 같았는데 잘 안 되네 이게. 그 얘기할 대상이 조금 좁아지면 더 얘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가 잘, 연애 얘기 잘해줄 수 있거든. 정말 잘해줄 수 있어. 근데 연애도 간단하거든. 연애도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 그건 다음 편.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뇌의 속성, 뇌의 단점을 이해를 하고 그 단점을 훈련시키기 위한 스케줄링, 그걸 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